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CEO 토요편지입니다. CEO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통 이야기입니다. 19년 3개월 동안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992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전 토요편지를 소개합니다. CEO 토요편지 제942호 생사사대 삶과 죽음이 가장 큰일인데 무상신속 덧없는 세월 빨리 가버리니 초능가석 짧은 시간도 한껏 아끼며 신물방일 방심하고 게으르지 말라. 불가에서 널리 회자되는 거대한 화두 같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라는 조언이자 가르침이며 줏비다. 줏비에 깜짝 놀라 시방 세계를 차근차근 둘러보았더니 1월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벌써 2월의 셋째 날이다. 새해 목표나 각오를 써두었던 글씨의 잉크도 아직 남아있을 터이다. 새해의 단골 레퍼토리인 금연과 절주, 평생의 과제인 식이요법과 생활방식의 다이어트와 독서 등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성장과 변화를 다짐하는 구체적 계획이나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지만 필자의 화두는 가일층이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심기일전을 각오했던 새해맞이 이벤트로 불과 1개월 전이었다. 호기롭게 새해 문을 열고 굳게 다짐했던 것들도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흐지부지 되는 경계, 작년 습관으로 원상 회복되는 요즘이다. 이미 습관이 된 루틴이나 행동을 바꾸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다. 한 달은커녕 한두 주도 지나지 않아 시들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빠른 세월의 문제인가, 감당키 어려운 화두인가, 목적이나 목표의 과대망상인가, 아무튼 어영부영하다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한 달이 지났으니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정확한 뜻을 모르는 채 이야기할 때가 많다. 일상적으로 자주 듣기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인용했던 어영부영이 그렇다. 어영부영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어영부영은 뜻밖에도 조선 후기 1623년 인조반정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해진 가운데 설치된 군영 중 국왕을 호위했던 어영청이 출처다. 어영청은 규율이나 기강이 매우 엄격한 정예부대였는데 조선 말기 고종 때에 이르러 군기가 문란해지고 병기마저 낡아 도저히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본 백성들이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라고 비꼬아 말을 했고 이 어영부령은 음운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어영부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아무 일도 없이 허무하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다 갔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 혹여 지금 내가 어영부영 살다가 새해 아침의 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볼 일이다. 쏜살 같은 시간이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어쩌면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 삶은 아름답고 영원하기에 예술은 신성한 것이다. 어떤 분야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모두 다 이루기에는 삶이 너무도 짧았을 것이다. 가끔은 지루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일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술가들처럼 장인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어영부영 허송세월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영부영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해도 자책이나 회한의 진창에 허덕이지 않고 다시 또 다짐할 시간이다. 크고 작은 변화와 성과가 없기에 몹시 유혹적인 격려의 함성이 깃들어 있는 작심삼일의 마법에 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선택의 시간, 그 기회가 여지없이 도래했다.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각인시켜야 하는 기간이 최소 20일이라는데 대부분의 경우 작심 후 겨우 3일이라니 그야말로 소이부답. 싱겁게 웃지만 기실 웃는 게 아니다. 고백과 묘사의 정점은 아픔의 미학이다. 그러므로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작심삼일은 세계 공통이라고 하지만 필자의 큰 약점이기에 진저리를 치곤 한다. 찰리 채플린이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가? 웃음거리로 만들어지는 순간을 즐기며 작심삼일의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그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는 문구를 조합하여 억척스럽게 되새김하지만 위로가 안 된다. 노자의 일침이 죽비보다 더 아프기 때문이다. 승인 자유력, 자승자강. 의역하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이기는 사람은 힘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굳센 사람이라는 뜻이다. 작심삼일의 마법에 걸려 넘어지거나 중단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태가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의 시간이 무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인에게는 설날이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음력 새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계획과 목표는 정교하고 각오는 더 비장해야 한다. 심플하고 스마트한 기획,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때는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이 하면 가일층이라는 화두에 근접할 것이다. 불교 용어인 참선 수행의 간화선 화두란 말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민해야 할 난제, 이루고자 하는 꿈 또는 이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 또다시 찾아오는 새해, 가일층이라는 세 글자의 화두를 화두로 치환하여 가슴에 꽂고 향기롭게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한다. 아울러 작심삼일이라는 마법의 성을 무너뜨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멋지게 빌드업된 필자를 꿈꾼다. 단순하게 말하자 특별한 이슈도 없이 이 정도면 근사하지 않은가? 근거 없는 화두를 자화자찬하며 흑백 영화 속에서 푼수처럼 걸으며 춤추는 채플린의 코수염을 떠올렸다.